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및 안보 등을 주제로 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시중에 풀렸던 달러를 회수하면서 달러화 가치는 약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휘발유 값이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인불명 아동 간염이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를 포함한 전국 25개 주에서도 어린이 간염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달하는 아시안 뉴요커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식량 불안정을 크게 우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일인 어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및 안보 등을 주제로 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한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영내 안보 및 한반도 비핵화에 관해 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답변은 윤 대통령이 북한은 물론 중국 등의 문제를 두고 문재인 전임 대통령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리라는 전망 속에서 이런 강경한 입장을 환영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일환이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을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의 핵실험 재개 우려를 두고는 상황을 확실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특히 최근의 실험을 감안할 때 북한은 대화 의제의 전면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북한을 상대로 한 선제적인 제재나 조치에 관해서는 예측하거나 예고할 게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또 최근 복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행동을 고려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동맹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연방의회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398억 달러의 추가 지원에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지원 물자 선적이 중단되면 안 된다면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의회는 우크라이나에 398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합의했습니다. 이번 지원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330억 달러의 군사 지원과 인도적 지원 예산을 34억 달러씩 68억 달러 추가한 겁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의회에 군사 원조 200억 달러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330억 달러를 요청했지만 코로나19 예산을 함께 처리할지를 두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무기 지원 중단에 대한 우려가 커져왔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의회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지원 물자 선적이 중단돼선 안 된다며 지원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여야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예산이 2주치밖에 없다고 신속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비상시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1억 달러뿐이고 그 권한도 5월 19일이면 만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하원에서는 물론 상원 지도부도 추가 지원 관련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여야 이견이 있었던 코로나19 지원 예산은 별도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시중에 풀렸던 달러를 회수하기에 나섰습니다. 달러화 가치는 약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는데요. 금과 비트코인, 채권 등 다른 자산은 전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어제 장중 한때 104.2를 기록해 2002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배경으로는 연준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 등이 꼽힙니다. 시장에서는 11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기대치를 뛰어넘을 경우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이 정당화되는 만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4일 향후 두어 번의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인식이 위원회에 퍼져 있다고 밝혔고 시장에서는 다음 달 0.5%포인트 금리 추가 인상을 각종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달러는 최근 5주 연속 강세를 이어가는 반면 미국 국채 가격은 하락 중입니다. 또 평가 가치가 높은 주식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미국 증시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금 가격도 하락세입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도 3만 달러대로 하락해 지난해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증시와 가상화폐 시장의 동조화 현상이 이어지면서 비트코인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0.5%포인트의 금리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고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는 올 1분기에도 계속됐습니다. 오늘 마스턴 투자운용 리서치 조직 RNS가 발표한 글로벌 투자 환경 점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거래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회복세가 지속됐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량은 미국이 1,510억 달러, 유럽이 780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1%, 12% 증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섹터별로는 물류센터와 멀티패밀리의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가운데 오피스와 리테일, 호텔 거래가 1분기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마스턴 관계자는 유통업계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던 리테일이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대형 쇼핑센터와 몰 위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피스는 근무 형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빌딩 클래스별 거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대형과 코어건이 건수를 끌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400억 달러로 같은 기간 17%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아태 지역의 거래량이 떨어진 배경으로는 오미크론이 확산한 서울이 꼽힙니다. 마스턴 투자운용 관계자는 아태 지역에서 서울이 시드니, 도쿄와 함께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 기준 상위 3개국이다 보니 서울의 국감이 아태 지역 전체 거래량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향이 있다며 올 초 서울에 오미크론이 확산되며 매물과 거래량이 줄어든 특수한 케이스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휘발유 값이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이런 휘발유 값의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미 자동차 협회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 휘발유 값은 갤런당 4달러 52센트로 지난주에 비해 17센트 올랐습니다. 한 달 전 뉴욕주 휘발유 값과 비교하면 평균 28센트 상승했습니다. 뉴저지주 휘발유 값은 이날 갤런당 4달러 47센트로 지난 일주일간 25센트 폭등했고 지난 한 달간 평균 37센트나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갤런당 4달러 33센트를 기록 중인 가운데 뉴욕 일원 거주자들은 전국 평균보다 많은 돈을 휘발유 값에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달째에 접어든 데다 당분간 원유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에 휘발유 값이 한동안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유럽에서도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일원의 평균 휘발유 값은 서부 지역보다는 낮지만 맨하튼 등 일부 도심 주유소에선 갤런당 5달러가 넘는 곳들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주정부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갤런당 33센트가 부과되던 주 휘발유세를 16센트가량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저지주는 갤런당 42.4센트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주정부가 면제해주는 법안과 비상업용 차량 소유자의 400에서 800달러 규모의 세금 환급, 뉴저지 트랜짓 무료 은행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인불명 아동 감염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뉴욕주를 포함한 전국 25개 주에서 어린이 감염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지난 6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원인불명의 어린이 급성 감염 9건과 유사 사례 100건을 보고받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이런 사례들은 뉴욕과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25개 주에서 발생하고 있고 감염 후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환자 중 90% 이상이 입원했고 14%는 간 이식을 받았습니다. 특히 감염자 중 절반 이상은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아데노바이러스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국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최근 몇 달간 영국과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서 200여 명의 감염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지난 3일 기준 자국 어린이 감염 환자 163명이 확인됐다고 발표하고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어린이였고 사망자는 없지만 11명이 간 이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증상을 잘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보고된 감염 사례를 보면 대변색이 흐리고 소변색은 짙으며 메스꺼움과 구토, 발열, 관절통과 황달 등을 동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저소득 가정의 초고속 인터넷 비용을 월 $30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소득이 55,500달러 이하인 가정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4,800만 가구가 수혜 대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지난해 11월 통과된 초당적 인프라법에 $650억 규모 광대역 인터넷 접속 지원 예산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인프라법에 근거한 저렴한 연결 프로그램에 따라 연소득 55,000달러 이하인 4인 가족은 매달 최대 $30의 비용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약 4,800만 가구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컴캐스트와 차터 커뮤니케이션, AT&T와 버라이즌 등 전국 통신 케이블 회사 20곳이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 인터넷 속도를 높이거나 기존 가격을 낮추기로 약속했고 정부는 보조금으로 이런 연결 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이날 백악관은 초고속 인터넷이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최우선 과제가 인플레이션과 싸우면서 가정의 물가를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데이빗 왓슨 컴캐스트 사장은 계층 간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까지 정부 보조금이 고갈되면 가정별 초고속 인터넷 비용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달하는 아시안 뉴요커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식량 불안정을 크게 우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명 중 3명은 언어 장벽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대답했습니다. NYU 아시안 건강연구센터가 한국계 105명을 포함해 총 1,200명의 아시안 뉴요커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다수가 팬데믹 기간 중 식량 조달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식품 조달 방식이 바뀌었다고 대답한 아시아는 전체 90%에 달했습니다. 또 식품 조달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절반인 51%에 달했습니다. 이런 식량 불안정에는 언어 장벽으로 인한 지원 신청의 어려움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응답자의 34%는 팬데믹 기간 중 언어 장벽을 느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이 전체 비율에 비해서는 10%포인트 정도 낮지만 한국계 뉴요커 4명 중 1명 비율인 23%가 언어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80%는 아시안 증오범죄가 무서워 행동에 영향을 받았다고도 답했습니다. 보고서는 저소득층과 노인층 등 취약계층 아시안을 위해서 푸드뱅크와 식품 배달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푸드뱅크에서 지원되는 식료품의 경우는 아시안이 선호하는 식품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조사나 신청을 영어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언어 장벽이 아시안의 어려움을 과소집계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언어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에는 약 5만 가구, 10만 명 이상이 불법 개조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현재 불법 임대로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되고 세입자는 내쫓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뉴욕시의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뉴욕시 5개 보로에 5만 가구, 10만 명 이상이 거주 중인 불법 개조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이언 카바노프 주 상원의원과 하비 앱스타인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뉴욕시 정부의 사면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존 불법 개조 지하주택을 금지하는 뉴욕의 다세대 주택법을 준수하지 않고도 주택법상의 안전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시 빌딩국에서 지하주택 등 주거용 보조 유닛에 대한 새로운 안전 표준을 세우고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현재 시 빌딩국은 불법 임대를 발견할 경우 벌금 티켓을 발부하고 세입자를 내쫓은 뒤 지하 공간을 원래 목적으로 되돌려 놓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바노프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반지하 주택이 뉴욕시 주택시장의 일부라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주 상하원에서 통과되고 뉴욕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180일 이후에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캐시 호컬 주지사와 에릭 애담스 시장도 해당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월 8일 예비선거 유권자 등록이 오늘 17일 마감됩니다. 뉴저지에서는 17세 이상 시민권자는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선거에 투표한 유권자는 새롭게 등록할 필요가 없지만 이전에 투표한 적이 없다면 마감일 전까지 등록해야 다음 달 8일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유권자로 등록된지 여부는 주 정부 선관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유권자 등록 여부가 표시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버스 무임 승차를 막기 위해 비상시가 아닐 경우 뒷문 승차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버스 기사들에게 발송한 메모에서 스토글 스위치를 사용해 뒷문이나 중앙문을 자동으로 열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무임 승차를 막기 위한 것으로 즉시 시행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요금 지불기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 앞문을 통해서만 승차할 수 있도록 해 무임 승차를 막고 버스 뒷문은 하차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 KACF가 오늘 11일 맨하탄 시프라니 연회장에서 창립 20주년 연례 기금 모금 만찬 행사를 개최합니다. 팬데믹 후 2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KACF 연례 갈라에는 한인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900여 명의 자선가들과 함께 기금 모금을 하는 동시에 지난 한 해 동안 저소득층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 비영리 단체, 보조금 수혜기관 및 개개인이 함께 모여 축하하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올해 갈라 행사 수상자로는 조세배 KKR 공동 CEO,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인 배우 이정재, H마트에서 울다 작가 미셸 자우너가 선정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넘게 중단됐던 뉴저지 지역 순회 영사를 재개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오는 24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는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뉴저지 순회 영사 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순회 영사에서 처리 가능한 민원 업무는 여권 발급 신청과 영사 확인, 가족관계 등록 및 증명서 발급 등이며 뉴저지 한인회에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또 방문 전 영사관 웹사이트를 참조해 각 민원별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30% 정도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